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예를 사연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인데 아마 오늘 제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고 또는 겪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도 여러 집안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일인데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사연으로 어떤 일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어릴 적부터 순탄한 적이 없었다 싶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난으로 따돌림과 편견에 시달리며 힘들어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며 더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겨우 20살 나이에 홀로 남은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려 가장 역할을 해야 했고 저의 인생을 살기보단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잃어버리며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같이 힘들어질 가족들 생각에 감히 불평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동생들도 성인이 되고 각자 자기 앞가림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형편도 조금은 나아지며 저도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도 제 삶을 가져볼 수 있었죠.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며 살다 보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저였는데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그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저는 그 회사 사무보조로 알바 일을 하면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죠. 고작 알바생일 뿐일 저에게 사장인 남편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연애 경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 쪽으로 둔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유독 저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 없는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알바생이었던 저는 그런 남편의 관심이 불편했지만 제가 밀어내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제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능력 좋고 젊은 사장이 마음먹으면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괜히 아쉬운 소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느낀 남편의 마음은 솔직하고 진실됐어요. 그런 솔직하고 당당한 남편이 싫지 않았던 저는 결국 마음을 열고 남편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가져왔고 3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저도 저희의 연애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결혼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저희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남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편이었고 저도 돈을 벌어 가져다 주기만 했지 모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결혼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지금 당장? 왜? 자긴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당연히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 부족했어? 아니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당장 결혼하기엔 내가 너무 모은 게 없어서 혼수도 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생각하면 당장은 무리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뭐야 그런 게 걱정이었어? 내가 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괜찮아.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긴 나만 믿어. 그래도 여태 받기만 했는데 결혼하면서까지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좋아서 서두르는 건데 희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괜찮아. 저는 결혼 준비를 위해 조금이나마 결혼식을 미루고 싶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말에도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고집 있는 남편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자신 있어 하는 모습에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호언장담했던 남편의 말과 달리 역시나 저희의 결혼은 난관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너무나도 당연히 시모가 절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시모가 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뻔했습니다. 바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가난한 친정과 달리 시댁은 잘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반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왜인지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가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시모가 되기는 싫은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모의 반대에 부딪혀 저희의 결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가족이 될 사람의 멸시와 무시를 마주하니 저도 마음먹은 것과 달리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시모를 설득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결국 시모를 설득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설득이 아니라 반협박에 가까운 고집이었지만 어쨌든 시모가 남편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들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고 이후 시모는 오히려 다 포기한 건지 반대하던 이전과는 달리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며 잘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못난 부모 마음에 자식 걱정하다가 괜히 너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싶구나. 내가 염려가 많아서 그랬던 거니까 이제라도 이해해 주렴. 아니에요 어머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아니다 내가 잘한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전과 달리 다정하게 맞아주는 시모를 보며 저는 앞으로의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제 도리를 잘 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비로소 결혼 후에 제 인생이 평탄해진다고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저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얼마나 누렸다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잘 키워오던 회사였는데 역시 사업은 알 수 없는 건지 하루아침에 남편의 사업체가 망하며 남편의 회사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작은 문제로 남편이 어려워하는 걸 아시고 돈이 많은 시모가 도와주려 했지만 남편은 그런 도움도 마다하고 그냥 폐업을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성격에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게 편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동안 어떻게든 혼자 버텨오던 게 많이 힘들었던 건지 남편은 너무 지쳐버린 듯 아예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여유 있는 시댁의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백수 신세로 누워만 있는 걸 보는 제 마음도 편하진 않더라고요. 의욕을 잃고 번아웃에 빠진 남편이 언제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던 상황에 남편을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었던 저는 저 스스로 밥벌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 돈이 있다고 그래도 시댁 도움을 받고 눈치 보며 사느니 적은 돈이라도 직접 버는 게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별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저는 그런 상황이 익숙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남편 덕에 편히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남편을 먹여 살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장 생활비나 벌어보자 생각하며 작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싶었던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급히 일손이 필요해졌고 저는 집에 있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여보,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나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 가게? 난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알바생을 구하지 그래.
사람 구하려고 그래도 여유가 필요한데 당장 너무 급해서 그래.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냥 좀 도와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때는 제가 남편 일을 돕고 했었으니 남편도 제 일을 돕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어느 정도 쉬었고 너무 집에만 있는 건 안 좋다 생각해서 나와서 일손이라도 거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직도 의욕이 없는 건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대충 포장하면 되지. 돈 받고 파는 건데 대충 하는 게 어딨어. 당신은 사업도 해본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했지. 당신은 도와주러 온 거야? 방해하러 온 거야? 그러게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 잘하는 사람 뽑아서 쓰지 왜 싫다는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이래? 그래도 내가 사업하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런 소리나 들어야겠어?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야? 나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뭘 한다고 해? 하기 싫은 티가 이렇게 나는데. 이럴 거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던가. 뭐 먹고 설거지 한 번은 안 하면서 여기 일을 돕든 집안일을 돕든 좀 도와. 자꾸 잔소리를 하다 보니 버릇이 된 건지 남편을 향한 잔소리는 집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불만스러운 아내가 되어갔고 남편은 그런 저의 잔소리에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됐죠. 남편은 저의 잔소리를 피하고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괜히 꼬투리를 잡힐까 싶은지 아예 대화를 줄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마저 싫은 건지 자꾸 밖으로 놔두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싫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잘못했다 싶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남편을 너무 나무랐나 싶었던 저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 화를 참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이 사무실에서 실수해도 꾹 참고 집에서도 남편 대우를 해주며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애도 없는 제가 마치 어린 아들 달래듯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애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여전히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전에 나무란 게 많이 섭섭했던 건지 쉽게 마음을 풀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괜한 걸로 트집 잡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못했으니 그런 건데 제가 기껏 몇 마디 잔소리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 싶어서 철없이 구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고 괘씸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제가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 어떤 반응도 없었죠. 남편의 어떤 반응이라도 보고 싶었던 마음에 저는 무리한 장난을 치게 되었어요. 임신했다며 남편의 반응을 보려고 했죠. 여보, 우리 아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왜? 당신 신혼 초에 아이 빨리 가지고 싶다고 말했잖아. 또 무슨 말하려고 사람 귀찮게 굴어. 당신은 일 안 힘들어? 하긴 뭐 당신은 사람들 부리기나 하지 직접 하는 일은 없으니까. 난 당신 밑에서 직원으로서 일해서 그런지 몹시 피곤하니까 좀 쉴게. 쓸데없는 말 걸지 마. 왜 그래? 솔직히 상황만 잘 따라줬으면 지금쯤 당신이 말한 우리 아이들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어떨 것 같아? 됐어. 나 TV 봐야 하니까 그만해. 정말 당신. 그래. 내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좋게 먹어야지. 당신이 피곤해서 그런다고 좋게 생각할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위해서라니? 말 그대로야. 내 뱃속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게 생각하겠다고. 뭐?
그럼 지금 당신 임신했다는 거야? 누구 애를? 그런 말이 어딨어. 누구 애긴 누구 애야. 당신 애지. 내 애라고? 우리 요즘 아니구나. 그때 술 아하. 왜 그래? 놀라서 그래? 너무 갑자기라? 당신은 뭘 어쩌자고 애를 가져. 애 낳지 마. 병원을 가든 몸을 힘들게 해서 유산하든 뱃속에 애 낳지 말라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애를 낳지 말라니. 내가 임신한 게 잘못된 거야? 축하하고 기뻐하긴커녕 애를 낳지 말라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소리야? 내가 말했지. 지금은 우리 애 가질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상의도 없이 애를 가져? 상의도 없이?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이 뭐 어때서? 내가 일해서 우리 둘 먹고 살 수 있잖아. 셋이든 넷이든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상황을 탓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나는 사업 망해서 당신 밑에 있잖아. 그 꼴을 애한테 보여?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밑에 있고 설령 밑에 있으면 그게 또 뭐 어떻다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빠는 어떻다 엄마는 어떻다 판단해? 당신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모습이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렇게 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쨌든 난 분명히 말했어. 애 낳지 마. 애 낳으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절대 애 낳지 마. 야, 박철우,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남편의 반응을 봐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아이를 가지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제 예상 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남편으로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임신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큰 실망과 화가 나더라고요. 임신이 거짓말이라 다행이었지 만약 사실이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하게 반응했는데 남편은 잘못된 생각에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아이를 낳으면 이혼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죠. 너무 화가 났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도 남편과 나빠진 사이를 좋게 만드는 건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패를 넘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번져갔어요. 말싸움하던 남편이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아이를 낳으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에게 엄청난 실망과 함께 감정이 격해져 있던 저는 집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지도 출근하지도 않는 남편을 찾지 않았죠. 결국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애처럼 보살펴야 하는 남편에게 지쳤고 임신 관련으로 실망해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남편이 한 행동보다 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남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업망에 제 밑에서 일하고 제게 지적받고 혼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괜한 장난을 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장난만 치지 않았어도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일은 없었고 집도 나가지 않았을 테니 제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사과하고 이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지만 남편은 화가 잔뜩 났는지 제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화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연락하진 않고 시간을 두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와 메시지를 넣었죠. 하지만 남편의 답은 없었습니다. 문자는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톡으로 보낸 제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죠. 화가 났지만 그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들에게 연락을 넣어 남편을 찾으려고 했지만 남편 친구들도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속이 타며 남편 걱정이 더해지고 있었죠. 그러다 친구로부터 남편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얘 희주야, 너 혹시 남편이랑 이혼했니? 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혼했냐고? 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저번에 네 남편 사업이 좀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이유로 이혼했나 싶어서. 야, 남편 사업 망하면 다 이혼하니?
아니, 내가 남편 사업 망했다고 떠날 사람으로 보여? 너 나 그렇게 봤니?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그래, 뭐 내가 실수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걸 봐서 물어본 거야. 네 남편 사업 일도 있었고. 생각할 만한 거? 네가 뭘 봤는데? 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거든. 그것도 네 남편이 여자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네 남편 사업 망한 것 때문에 헤어진 건가 싶었지. 그런데 내가 오해했나 보다. 사촌이나 친척이었나 보네. 미안해.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그이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우리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응. 왜? 혹시 너 모르는 일이야? 어? 아니, 아마 사촌 동생일 거야. 최근에 같이 어머님 댁에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너 확실하니? 우리 남편인 거 맞아? 확실해. 내가 인사하려고 다가갔다가 웬 여자가 있길래 돌아섰단 말이야. 바로 앞에서 본 거라 네 남편 목소리도 들었어. 네 남편 100% 맞아. 그런데 네 남편이 사촌 동생이랑 시댁에 간 거 알고 있다는 애가 네 남편이 맞는지 왜 물어봐? 어? 아, 혹시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다고 하고 어디로 샌 건 아닌가 싶었거든. 그런데 네 이야기 들어보니 갔다 온 거 맞나 보네. 시댁 바로 앞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해서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가까이에서 봤고 목소리도 들어서 제 남편이 분명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 친척 중에 여자 사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먼 친척까지 찾아보면 여자 사촌 한 명 정도는 있겠지만 연락하고 가깝게 지내는 여자 사촌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러니 친구가 해준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 당시 남편이 제게 황당한 말을 늘어놓고 집을 나가 있었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계속 들더군요. 하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바람이 났다고 한들 누가 상간녀를 데리고 부모님께 가겠어요? 남편이 제게 홧김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는 이혼 요구를 했지만 아직은 저와 이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친구가 분명 시댁으로 들어가는 남편과 여자를 봤다고 했으니 시모도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의심만 더 늘게 됐죠.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시모가 모른 척을 했거든요.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전화도 못했구나. 저희야 잘 지내죠. 제가 진작에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요즘 많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뭐 아픈 데 없으시고 잘 지내시죠? 아이, 그럼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 철우는 옆에 있니? 네? 그이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제가 들어오면 어머님께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런데 어머님, 그이가 최근에 전화하거나 어머님 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걔도 요즘 너 일 돕는다고 정신없는지 연락 없었는데. 그래요? 그이가 웬일로 어머님께 연락을 안 했지? 그럼 혹시 그이 보시거나 대화 나누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아유, 벌써 한 달 다 돼가지. 나도 바쁘고 걔도 바쁘니.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그이가 어머님께 연락 안 드렸다고 하니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요. 분명 남편이 여자와 시댁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죠. 제 친구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시모가 제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너 저번에 내 남편 봤다는 거 말이야. 그거 진짜 내 남편 맞아?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사람을 착각하고 그러겠냐? 눈앞에서 봤다니까? 네 남편 목소리도 들었다고. 그리고 너도 그쯤에 네 남편이 사촌이랑 시댁에 갔다며. 그런데 갑자기 왜 또 네 남편 맞냐고 물어보는데? 너 정말이지? 확실하지? 그래, 확실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실은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저는 지금 남편과의 상황을, 바로 어제 시모와 통화했던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제 말에 놀라던 친구가 다급히 말을 전해왔죠. 어머머, 야, 나 또 봤어. 네 남편이 그 사촌이라는 여자랑 네 시댁에 들어가는 거 또 봤다고.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그럼 이 여자 도대체 누구니? 누군데 네 남편이랑 너희 시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어제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시댁에 들어갔다고? 너 그거 진짜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 하겠어? 진짜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랬다. 야, 잠깐만. 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확인 좀 해볼게.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도 네 시모가 온 적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이라고 다르겠어? 네 시모가 거짓말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게 된 걸 굳이 그대로 말하면 안 될 거라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그것도 시모가 시치미를 뗀 어제도 남편이 여자와 시댁에 들렸다는 말에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친구와 전화를 끊고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가 당황하고 흥분해 있던 저를 말렸어요. 그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황당한 말과 행동, 친구의 목격담, 그리고 시모의 거짓말까지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맞춰나가기 시작했죠. 그 결과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모르는 여자 사촌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남편과 불륜인 여자가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남편과 여자가 목격된 곳이 다른 곳이었다면 불륜이 100%라고 생각했겠지만 시댁 앞이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게 했고, 또 시모가 제게 거짓말한 것과 남편의 날선 반응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불륜이 생각났죠. 결국 제가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자리를 덮치거나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묻기 위해 친구 집에서 지켜봐도 될지 말이죠. 고맙게도 친구는 허락해줬고 저는 그 즉시 친구 집으로 찾아가 하루 종일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친구 집에서 잠복하고 있는 지 딱 일주일이 되었던 금요일 저녁, 남편이 등장했어요. 친구에게 말로만 듣던 그 여자도 옆에 있었고요. 너무 멀어 여자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촌 관계도 아닌 것 같았죠. 아무리 친한 사촌이라고 한들 남녀가 30이 넘어서 손을 잡고 다니진 않으니까 말이에요. 두 사람은 깍지 낀 손을 잡은 채 시댁이 있는 아파트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정체 모를 여자와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저도 제정신일 순 없었어요. 거기다 이제까지 친구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남편과 여자가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더 흥분한 상태였죠. 저는 절 말리고 붙잡는 친구를 뿌리치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으로 달려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남편을 불렀죠. 하지만 시댁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분명 제 두 눈으로 남편과 여자가 아파트로 들어간 걸 봤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꼭 그 문을 열어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짜증이 섞이긴 했지만 무슨 일로 찾아왔냐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 말이죠. 나오라고 박철우! 박철우 문 열어! 문 안 열어? 예, 깜짝 놀랐잖니? 아, 난 또 웬 술주정뱅이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네. 아, 그런데 시댁에 왔으면 배를 누를 것이지 왜 문을 부수려고 하니? 무슨 일인데? 그리고 철우를 왜 우리 집에서 찾아? 어머님, 그 사람 안에 있죠? 저 그 사람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 나오세요. 누구? 철우? 아, 그러니까 내가 묻잖니. 너희 집에 있을 철우를 왜 우리 집에서 찾냐고. 어머님, 제가 다 봤어요. 나오세요. 아우, 얘가 진짜 어딜 들어가겠다고 이래? 예, 여기 내 집이야. 네 시댁이기 전에 내 집이라고. 지금 집이 엉망이니까 나중에 와라. 그리고 철우 없다니까 왜 이러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안 비키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아니 얘가. 야 박철우 너 어딨어? 나와 박철우 나오라고. 아 얘가 정말 왜 이래? 이거 봐 없잖아. 없는데 왜 철우를 자꾸 난리야? 너 혹시 철우랑 무슨 일 있니? 철우랑 싸웠어? 이럴 수가 없는데 분명히 봤는데. 남편과 여자가 시댁 아파트동을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뒤쫓아갔지만 두 사람이 시댁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했어요. 그 잠깐 사이 다시 밖으로 나왔다면 저와 마주치거나 제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과 그 여자가 시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시댁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자도 남편도 없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내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너무 수상했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 제가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던 시모가 막상 집에 들어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니 별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집 안은 시모가 말한 것과 달리 아주 깨끗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찾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한 집의 모습이었죠. 그 수상한 모습에 분명 남편과 그 여자가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시모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자 없는 거 봤지? 그럼 이제 가봐라.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하니까 그만 가봐. 그리고 너 나중에 철우랑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다 말해야 할 거야. 오늘 이 소동 벌인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할 거라고. 잠시만요. 아직 확인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아 얘가 왜 이래?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는 왜 들어가? 너 이제 시어머니 방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냐? 나오라고. 이게 정말. 야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만두라고. 이 집에 그 사람 없다는 거 다 확인할 때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뭐야? 야 박철우. 제가 시댁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전부 다 열면서 확인하자 시모는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 시모의 방해에도 꿋꿋이 문 하나하나 다 열었던 저는 시댁 안방 장롱 안에 숨어있던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 있는 남편을 보며 확신했어요. 조금 전 봤던 그 여자도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놀란 남편과 시모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장롱 문을 열기 시작했고 남편이 발견된 장롱 바로 옆 칸에서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있는 모습만 봐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되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죠. 폭발 직전이었던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참으며 이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이죠. 어머님, 이 사람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여자도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당신에게 묻는 게 더 빠른가? 말해봐.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이혼하자며 집 나갔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야? 저 여잔 누군데? 뭐가?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온 게 당신에게 설명해야 하는 일이야? 그리고 얘는 내 사촌 동생이야. 원래는 외국에서 지내는데 오랜만에 한국 들어와서 우리 집에 온 것뿐이라고. 뭐? 사촌 동생? 그럼 당당하게 있지 왜 숨어 있는데? 누가 숨어 있어? 오랜만에 사촌 동생이랑 술래잡기 한 거야. 마침 당신이 들어온 것뿐이고.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나이 먹고 사촌 동생이랑 술래잡기를 해? 그리고 술래는 누군데? 당신이랑 저 여자는 술래도 없이 숨기만 하나 보지? 너희들 바람 피우는 사이지? 너 전혀 만나고 있는 거지? 야, 바람이라니! 그리고 년이 뭐야, 년이! 엄마가 술래였어. 그래서 우리 둘이 숨었던 거라고. 계속 금방 들통날 거짓말 할래? 너 진짜. 야, 너 나와봐. 너 뭐하는 년인데 유부남을 만나? 네가 다 말해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라고. 아이 그만. 너 우리 철우랑 나은이 그만 좀 들들 볶아라. 내가 다 말해줄 테니 그만하라고. 어머님. 그래요. 어디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요?
어머님은 왜 저 두 사람의 관계를 제게 숨기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고요? 이것 봐라.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선이나 잡아먹을 듯한 이 표정을 보라고. 독한 년. 우리 아들 잡아먹을 년. 네가 이래서 내가 우리 아들 살리려고 한 짓이다. 왜? 부모가 자식 걱정돼서 자식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야? 자식을 살려요? 자식 바람 피우는 거 도와주는 게 자식 살리는 거예요? 그래! 네 년가 떼어놓고 내 아들 살리는 여자 붙여주는 게 내 자식 살리는 방법이다. 꼭 여자는 안 붙이더라도 너랑 헤어지게 하는 게 내 아들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냥 두고만 보면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을 테니까. 네? 어머님 정말 어떻게 되셨나 보네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잘도 떠드시는 걸 보면. 그냥 저 싫다고 말하세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저 싫다고 하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 너무나도 딱 맞는데 어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들어맞아? 네가 내 아들 잡아먹는 과정이 내가 들었던 얘기랑 똑같다고 알아? 들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내가 다니는 신당 신녀님이 해준 말이지. 네가 내 아들 잡아먹는 사주팔자라고 했어. 너랑 살면 내 아들이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안 될 거라고 했고, 네 밑에서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산다고 했지. 거기다 네가 내 아들 빨아먹고 자라는 사주라 나중에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결혼 반대했던 거야. 반대했는데 철우가 고집을 피워서 해줬더니 그 결과가 결국 내가 걱정했던 것과 딱 맞잖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사업 망하고 네 밑에서 기 죽어서 지냈잖아. 그러니 이제 남는 게 뭐겠어? 너는 내 아들 쪽쪽 빨아먹어서 잘 살고 우리 철우는 피 말라 죽는 것밖에 더 남았어? 그런데 그걸 어미인 내가 보고만 있겠니? 그래서 내 아들 살리려고 한 거다. 왜? 부모가 자식의 외도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식의 외도를 도와준 게 제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사주라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준 무당말 그대로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화를 내거나 따져 묻겠는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말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까 말이죠. 거기다 그 헛소리를 말하고 있는 시모의 눈을 보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 제가 남편을 빨아먹고 죽일 팔자고 자긴 그런 아들을 살리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광기 어린 눈빛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지 싶어 주위를 둘러봤죠. 제 눈에는 남편이 들어왔고요. 당신도 저렇게 생각해? 저 황당한 말을 믿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믿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렇잖아. 당신도 생각해봐. 잘 되던 내 사업은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했어. 그리고 당신 밑에서 일할 땐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들었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근 1년 동안 내가 당신 밑에서 눈치 보고 살았다는 거. 나도 처음에 엄마가 한 말 안 믿었어. 나도 신이고 귀신이고 그런 거 믿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엄마가 말한 대로 흘러가잖아. 그러니 만에 하나라도 내가 살려면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혼 생각하는 중에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혹시 발목 잡힐까봐 당신 곁에 붙잡혀 있다가 내가 잘못될까봐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애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고. 야 박철우, 너까지 미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잠깐만. 그래, 사람 마음 이용해 먹는 그 무당 사기꾼 새끼 말에 너나 네 엄마나 속은 것까진 그렇다 치고, 근데 바람은 뭔데? 설마 지금 이 말 모두 바람 때문에 변명하려고 만든 이야기는 아니지? 그게 아니고서야 한 달 만에 여자가 생긴다고? 그리고 보아하니 저 여자 당신 이혼 안 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 아는 눈치인데 그걸 이해한다고? 이게 정상이야? 방금 내가 한 말이나 아까 엄마가 한 말 모두 변명 아니야. 그리고 나은이랑 만난 건 한 달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 내가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아니, 알고 지내온 건 그보다 더 오래됐지.
당신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오래 더. 진짜 이 사람들 다 미쳤나?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정식으로 만난 건 나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지만 그 전에도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우가 그쪽과 이혼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엔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제가 철우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철우 오랫동안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타이밍 맞지 않아서 철우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그쪽이 철우를 채갔고요. 두 사람 결혼한 뒤에는 임자 있는 사람 곁에 제 마음 숨기고 친구라는 명목으로 있는 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멀리했어요. 그러다 아주머니께 이야기 듣게 됐어요. 아주머니께서 그쪽과 철우가 한 결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고 또 그쪽이 철우 인생 망가뜨릴 거라는 걸, 아니 망가뜨리는 중이라는 걸 철우도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다가 철우가 그쪽과 헤어지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일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고. 말 되게 어렵게 하네요. 결국 유부남 꼬셔서 바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헛소리를 뭘 그리 장황하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들 욕할 거 없다. 전부 내가 엮어줬고 너랑 떨어지게 한 거니까. 그러니 날 욕해. 그리고 네 입장에서야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건 내 아들 목숨이 달린 문제다. 네가 철우 곁에 안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큰일이요? 지금 저 인간이 제게 빨려먹고 있다고요? 지금 저 인간 얼굴 안 보여요? 사업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진 얼굴 안 보이냐고요? 맨날 놀고 처먹으니까 걱정 없이 하는 거 없이 노니까 저렇게 얼굴이 피죠. 지금 누가 고생하고 피 빨리고 있는데요? 길거리 나가서 물어봐요. 아내 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며 사는 삶이 인생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 상팔자인지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왜 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 잘못하고 자기가 못해서 망한 사업, 그걸 왜 제 탓을 하냐고요. 사업이 옆에 있는 사람 팔자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거면 기업에서 면접 볼 때 무당들 데리고 다니겠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쌍팔년도 미신을 가지고 와서는 그 무당 자기 앞날은 본다고 해요? 내가 내일이라도 그 무당집 가서 불 질러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알고 있다고 해요? 진짜 정신 나간 것들. 자존심만 세서 한 번 넘어진 거 가지고 일어설 줄도 모르는 등신 같은 남편 먹여주고 집안 이렇게 세워줬더니 뭐? 팔자가 어때? 누굴 죽여? 나이 들어 늙어서 무서운 거 많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다고 하지만 무당 사기꾼 새끼들을 믿고 있지도 않는 팔자 따위 믿냐? 그럼 네 아들 팔자 좋은 년이랑 결혼시키고 입만 벌리게 하지 그래. 그래도 성공하겠네. 아주 잘 살겠어. 그래,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나은이랑 짝지어주려고 하는 거야. 나은이 너랑은 달라. 철우랑 만나면 고속도로 태워줄 아이라고 했어. 어우 미친년. 그래, 무당 말 듣고 살아봐라. 재산 다 날리고 그제야 누가 바보고 누구한테 사기당했는지 보라고. 그리고 박철우 너도 네 엄마가 정신이 나갔으면 똑바로 붙잡을 생각해야지. 그 정신 나간 소리에 넘어가니? 아예 그냥 바람 피우고 싶다고 해. 네가 너무 등신이라 등신 같은 너도 우쭈쭈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라고. 저기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비하하고 사람... 야! 네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넌 그냥 불륜녀야. 상간녀, 불륜녀, 유부남 꼬신년이라고. 그러니 입 닥치고 있어. 너 이 정신 나간 것들 아니었으면 내 손에 머리카락 다 뽑혔어. 알아? 그런데 이 두 모자가 너무 덜 떨어져서 너무 사람 어이없게 만들어서 네가 가려지는 것뿐이야. 그러니 닥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말하는데 나 당신들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거야. 무당말 믿고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들이랑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근데 계산은 제대로 해야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내 장사. 내가 장사해서 번 돈 건들지 마. 아유 얘, 그 돈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겠니?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허비하게 된 내 인생
내 시간에 대해서 돈으로 챙겨줘. 그래, 말도 안 되는 금액만 아니라면 챙겨주마. 쉽게 해결하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집 이혼할 때 네가 가져라. 그럼 됐니? 얼마나 받아야 합당한진 계산해보고 알려주는 걸로 할 테니까 차차 계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내 잘못이 아니라 무당 믿는 등신 같은 노인네와 그 정신 나간 어미 말 듣는 모자란 놈, 또 유부남 꼬시는 년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거라는 걸 남겨야 하겠어. 합의 이혼 없다는 거야. 소송 전부 다 할 거라고. 어차피 나랑 헤어지면 두 사람 결혼하고 살 거 아니야? 사주가 잘 맞아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고. 그러니 흠이 남아도 무슨 상관이겠어. 안 그래? 그래, 그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소송 들어와도 대응하지 말고 다 인정하라고 할 테니. 됐지? 그럼 너 이제 내 아들 곁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도 하나 조건 걸자. 네 뱃속에 우리 철우와는 관계없는 거다. 네가 알아서 키우고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대로. 그러니 오늘 약속한 거는 잘 지켜. 또 무당 말 듣고 말 바꾸지 말고.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니 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하고 헤어지는 게 제 인생에도 제 정신건강에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이혼해준다고 하자 모든 걸 수락했고요. 딱 하나 요구 조건이 있긴 했는데 그건 있지도 않는 아이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번 일이 너무 황당해 임신은 장난이었고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걸 깜빡하고 있는 걸 저도 그제야 알아차렸죠. 하지만 임신이 장난이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혹시나 제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까봐 저도 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 척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후 이혼은 제가 원하는 내용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받기도 했고 이 이혼에 있어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도 판결로 남길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시작한 장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저도 여러분께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위의 일들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결과니까요. 제가 원하고 여러분께서도 원하는 복수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벌어졌습니다. 시모가 믿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전 남편은 무당이 한 말처럼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면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얻었는지 시모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감에 일을 대충 한 건지 아니면 원래 능력이 없는 건지 이번에도 사업이 망했죠. 그 후에도 남편은 사주팔자를 믿고 여러 번 사업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굿을 해야 한다, 이사를 해야 한다 등등 두 모자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 결과 제법 부자였던 시모는 집 하나 딸랑 남게 되었고 전 남편은 되지도 않는 사업만 하다 나이를 먹었죠. 궁합이 좋다고 하던 여자와는 이혼하게 되었고요. 쉽게 말해 그 집안 싹 망한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인간들이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당 같은 걸 믿고 자기 인생을 꼬아요. 저는 그 인간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건데 뭐가 불쌍하겠어요. 여러분께서도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따위 믿지 마세요. 마음의 안식까지 얻는 건 좋지만 깊은 믿음이나 바람은 결국 사람을 망치게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밝은 2025년 새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